우리나라 멸종위기 생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가람아, 복도 게시판에 올해 학교 축제 공고 붙은 거 봤니? 응, 나도 봤어. 이번 축제의 주제가 우리 모두의 꿈과 끼라던데? 그래, 나도 주제가 마음에 들더라. 특히 나의 꿈 발표 대회에서 내 꿈을 발표해보고 싶어. 너의 꿈은 뭔데? 나는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고 있거든. 그래? 나도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관심도 큰 편이라서 생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야. 신기하다. 우리 둘이 꿈이 통했네. 우리 같이 생물학자에 대한 나의 꿈 발표 대회를 준비해보지 않을래?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에 대해 더 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을 탐방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생물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 생물 관련 전문가가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해야 할 것과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었나요? 학습 목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체험하기. 생물 관련 전문가 인터뷰하기. 나의 꿈과 관련된 기관을 찾아가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나의 꿈과 관련된 전문가를 인터뷰할 수 있다. 선생님! 너희들 왔구나. 무슨 일이니? 선생님, 이번 학교 축제에 나의 꿈 발표 대회에 참가해서 저희들의 꿈에 대해 발표하고 싶은데요. 저희 둘 다 생물과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분야와 직업,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래, 정말 대견하구나. 그렇다면 선생님이 도와줘야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생물과 관련된 기관에 찾아가서 체험학습도 하고 전문가분들도 만나 뵙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먼저 생물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해보자. 나는 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2007년에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광역시의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자 중요한 자원이야. 이러한 생물 자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지.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자생생물 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생물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야. 연구동과 전시교육동,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구동에서는 우리나라 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소장,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생물 산업 및 유용성 연구, 국가생물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생물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야. 전시교육동은 국내 유일의 한반도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이고 생물자원의 이용가치,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전문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전시물들로 가득 차 있어. 특히 제1전시실에는 큰부리 바다오리, 한국 뜸부기 등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표본도 많고 이곳에 전시된 생물들은 표본을 만들기 위해 사냥해서 만든 표본이 아니라 로드킬 당했거나 불법 밀렵되었던 동물들을 표본으로 만든 것이 많대. 제2전시실과 곶자왈 생태관은 우리나라의 산림, 하천, 갯벌, 해양 생태계가 실감나게 재현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자연을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생물자원 주니어 큐레이터 프로그램, 꿈꾸는 생물학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미래의 생물자원 전문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국립생물자원관 한번 와보지 않을래? 나는 국립생태원에 대해 설명해 줄게. 2013년 충청남도 서천에 개원한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야. 지금 지구 생태계는 무분별한 훼손과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많아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태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생태계를 복원, 보호할 수 있어야 하지. 국립생태원은 생태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곳이야. 기초생태연구본부, 생태보전연구본부 등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에코리움은 지구 기후대별 생태계가 조성된 전시관과 에코랩, 생태도서관, 기획전시실, 4D 상영관 등이 알차게 들어찬 살아있는 생태 전시 공간이야. 야외로 나와보면 습지, 하천 생태계의 금구리 구역, 한반도 숲 생태계의 하다람 구역, 사슴 생태원인 고대륙 구역,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나저 구역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생태체험 공간이 펼쳐져 있어. 국립생태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수많은 친환경 기술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야. 창틀 난방, 천장 복사 패널 냉난방, 우수와 중수의 재활용 시설, 패시브 하우스 디자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 우리 청소년을 위한 국립생태원만의 교육 프로그램도 빵빵한데 에코랩을 이용한 생태 실험, 생태 조사와 연구 기술, 오감 활용 생태 체험, 생태 복원 기술, 기후 변화와 생물의 영향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국립생태원 꼭 한번 와야 할 곳이야.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었구나. 너희들 덕분에 선생님도 많이 배웠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조사를 하면서 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저도요. 생물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그렇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국립생물자원관이나 국립생태원에 계신 전문가들을 뵙고 너희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여쭤보고 답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먼저 너희들의 진로 목표에 따라 전문가 인터뷰를 준비해볼까? 인터뷰란 면접 또는 면담이라고도 하는데 면접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정보나 의견 등을 알아내는 방법이란다. 인터뷰의 방법으로는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대면 인터뷰, 전화통화를 통해 답변을 넣는 전화 인터뷰,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서면 인터뷰 등이 있어. 인터뷰의 절차는 1. 대상 선정, 2. 인터뷰 리스트 작성, 3. 대상자 섭외, 4. 인터뷰 실시, 5. 인터뷰 내용 정리, 6. 감사 메일 보내기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돼. 인터뷰 전에 인터뷰 가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 인터뷰 가이드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원하는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인터뷰 대상자에게 질문사항을 미리 알려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단다. 자, 이제 너희들도 인터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인터뷰 가이드를 만들어 보렴. 안녕하세요. 한국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한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주변 논에서 발견된 금개구리 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주변의 생물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그때부터 생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박사님께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저희 학교 축제 프로그램 중 나의 꿈 발표대회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생물학자라는 저의 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물 분야 중에서 양서류에 관심이 많고
멸종위기인 양서류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졌기에 양서파충류 전문가이신 박사님을 꼭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제게 꼭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한울 올림. 생물학자가 된 계기와 이 직업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현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전공은 양서파충류 생태를 전공했습니다. 어렸을 적 시절에는 막연하게 꿈이 생물학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나는 생물을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막연한 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제 직업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98년도에 대학을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생물학과를 지원 안 하고 생물교육과 사범대를 지원해서 대학은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생물교육 전공으로 해서.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제 선생님을 하면서 생물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여건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이런 생물학자에 대한 꿈 그리고 직업관이 변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동물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고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양서류하고 파충류에 대한 생태를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특별하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길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대학교 교수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정부기관에 있는 공무원에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들어간다거나 내지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몇 가지의 길밖에 정할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환경부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학생 때, 대학원생 때.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도 이런 전공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직업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동시에 이쪽 국립생물자원관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적성과 능력이 필요한가요? 적성이나 흥미들의 능력을 따진다면 우선은 주변 사물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쉽게 봐서 다른 사람들을 놓치거나 관심이 없던 부분을 왜?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능력이야말로 이러한 직업이나 능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집중력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현상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확인하거나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청소년 시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을 접하는 그러한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늘 학교, 학원, 집, 학생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말이나 아니면 좀 시간을 좀 내서 가까운 곳에 호수나 산 그리고 계곡들을 좀 많이 찾고 이런 학생 시절에 이러한 자연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진로나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주변의 생태계나 식물, 동물 등을 조사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나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우선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을 자세하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학생 시절에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의 화단 내지는 주변의 논이나 밭 그리고 야산 같은 곳에 관심 있는 쪽 분야에 대한 동물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을 찾았으면은 도감이나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 어떤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정확한 그 소재나 종을 찾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장기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잘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한다라고 하면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을 초기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배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특이한 동물이긴 한데요. 보통 개구리로나 도롱뇽으로 불리는 양서류 같은 경우는 주요한 번식 시기에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북방산 개구리나 도롱뇽들은 3월이나 4월 봄철에 산란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뱀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는 4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는 서식지 근처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비라던가 장화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멸종위기종이나 반려동물 등 생명, 생태 보호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형태의 활동을 추천하시겠어요?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어떤 멸종위기종이 있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 가운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들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너무 멀면 관찰하거나 보호 캠페인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어떤 멸종위기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또는 가까운 곳에 그런 동식물들이 서식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그들이 얼마나 정도 살고 있는지 두 번째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금개구리라고 하는 멸종위기 2급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변의 안성 지역에서도 아마 쉽게 볼 수 있는 종일 것 같아요. 주변에 논이라던가 농수로에 가시면 한 4월부터 7월, 8월 정도까지는 동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금개구리는 서식하고 있는 연못이나 수로 같은 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안 들어간다거나 내지는 오염된 오염물들이 들어온다거나 내지는 개간을 하는 거죠. 논이었던 장소를 밭으로 바꾸거나 하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이 어떤 것들이 살고 있나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살고 있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보존 활동을,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물 사육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어릴 적부터 집에서 다양한 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 동물들을 보살피면서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도 커져 야생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책을 재미있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야생동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직접 키우거나 보호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도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지난번에 국립생태원을 방문했는데 에코리움의 생태관에서 동물과 식물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야생동물을 돌보고 관리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라는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인터뷰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가람 올림. 지금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국립생태원이고요. 국립생태원의 전시공간 중에 에코리움이 있어요. 에코리움 안에는 열대관, 서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그 안에 어류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 어류와 펭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을 관리하고요. 그 관리하는 동물을 증식하고 그리고 새로운 종이 필요할 때는 도입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유지 장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생명 유지 장치를 관리하고 하는 그 전반적인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관리 전문가가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누나와 함께 서울대공원에 갔어요. 필름 카메라를 들고 가서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다니면서 동물을 보고, 물론 갇혀진 동물이지만 그 동물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를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니다가 누나한테 첫 마디가 내가 여기서 동물을 키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말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면 여기서 팝콘이라도 팔아서 매일매일 얘들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 그 사육사가 되고 싶은 꿈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계기예요, 저한테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시면서 좋은 점과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사육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요. 동물을 막 가까이서 보고 남들이 못하는 일들하고 막 야생동물 다루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사육사들마다 계기가 다르고 시작은 다른데 저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제가 키우고 싶은 동물, 관심 있는 동물을 매일매일 관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새끼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밥을 잘 먹는다던가 아니면 똥을 예쁘게 싼다던가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걸 보고 즐거운 일이 가장 좋은 일이고, 사실은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 내지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자료로 키우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사실은 그 죽게 되는 동물을 보면서 괴리감이 많이 생겨요.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걸 안 죽이고 계속 잘 키울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점이자 앞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저 개인적으로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에요. 사실은 동물이 살고 죽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점이자 좋은 점이자 어려운 점이에요. 동물 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원래는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 시작부터 동물이 죽지 않는, 동물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저 또한 늦게 깨닫고 그리고 목표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일에 관심이 더 많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찾았는데 자격증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전공도 축산으로 가게 됐고 사육하는 동물의 전공 분야는 파충류가 됐어요. 근데 외국 책을 많이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 사실은 책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회사의 여건이 될 때마다 그 동물이 사는 지역에 실제로 가보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충류가 많이 사는 지역,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막이 정말 더운지 밤에는 추운지, 그래서 미국의 모하비 사막도 가보고 이집트에 있는 사하라 사막도 가보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해안 정글도 가보고 고산 정글도 가보고, 이제 그때는 개인의 혹은 이제 회사 일로 가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기록을 한다던가 제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이 시기에 오면 이 환경은 이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잘 해놓고 사진 영상을 다 자료를 모아서 실제 제가 동물을 키울 때 그 분포하는 동물들이 제가 키우는 동물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동물 사육을 하다 보니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동물이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런 기반들이 사실은 생태원에 들어오는데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동물이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유지를 하고 번식을 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 유지가 되는 관계까지도 사실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일을 그만두고도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일은 계속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꿈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워지지 않게끔 노력하시고
그 흐려진 꿈이 짙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국립생물자원관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것은 생물학자나 동물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적성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학습 정리. 이번 시간에는 생물학자와 동물관리 전문가의 꿈을 지닌 친구들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께 동물들을 관리하거나 생물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점차 우리 땅에서 혹은 이 지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동식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의 꿈이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이 지구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우리의 작은 행동과 실천으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